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1단계, 2단계인데요. 이어서 그러면 이 3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함액일 3단계죠. 3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양이 세 번째 온이 그의 허벅지를 함께하는 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1단계는 엄지발가락을 함께 해줬죠. 예, 그리고 2단계로 가면 장단지를 함께 해주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장단지를 함께 해주면 흉하기 때문에 장단지를 함께 해주지 말아라. 예, 이래 조금 상대가 좀 서운하겠죠. 처음에 엄지발가락을 함께 해줄 때는 조금 함께 동참해주긴 하는데 이 하는지 마는지 아주 살짝만 동참을 해줬고, 두 번째 그러면 조금 더 동참해줄 줄 알았는데 두 번째는 동참해주지 않았죠. 그러면 상대가 좀 서운하겠죠. 이게 정말 함께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 긴가민가 좀 의심도 하고 이럴 텐데, 3단계로 오면 허벅지를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허벅지를. 장단지보다 수준이 높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죠. 허벅지를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3단계는 드디어 이 양효가 왔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때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를 따르는 것에 집착해서 왕하면 결과가 인색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이 뭐냐 하면 여기 수죠, 수. 예, 상대방을 따르는 것, 수의 길은 상경에서 나왔습니다. 17번째 길이죠. 예. 남한테 뭘 배우기 위해서 남을 믿고 따르는 길이 수였습니다. 예. 근데 3단계에는 그 허벅지를 함께 해주되 그를 따르는 것에 집착해서 왕하면 인색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냐면 이 상경의 수의 길에서 보듯이 남을 따른다는 것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신뢰해서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서 함께 가는 것이 따르는 것이죠. 지금 함의 길에서 그 주역의 조언은 3단계에서 허벅지를 함께 해주되 상대방을 완전히 믿고 따르는 정도로까지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역시 함께 하긴 하되 아직까지도 약간의 경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이 군자가 이 남과 함께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서도 쉽게 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어찌 보면 이게 밀당이죠, 밀당. 쉽게 말하면 밀당이죠. 왜 이렇게 밀당을 하느냐? 4단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4단계죠. 양이 네 번째 오는 것은 정하면 기라리라. 이제 드디어 뭐냐면 이제 양이 네 번째 왔죠. 이 양이 네 번째 온 이 양효는 남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단계의 양이 온 것. 그러니까 4단계에 이르러 남과 함께 하는 것은 이제 정하면 길하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정하다는 것은 이 어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마음을 굳게 먹고 밀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4단계에 와서는 이제 드디어 그 양이 온 것에 대해 정하면 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적극적으로 함께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조금씩 허용하는 단계를 밟으면서 4단계에 와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첫 번째, 회가 사라지리라. 이 회라는 것은 마음에 걸리는 그 무엇입니다. 그동안 군자가 동참한다고는 하는데 조금씩만 하고 약간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좀 긴가민가 마음 한구석에 좀 꺼림칙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4단계에 와서 이제 군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모든 동참을 하니까 상대방이 그 마음에 꺼림칙하던 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회가 사라지리라. 또 하나, 동경하고 동경하여 왕래하니 벗이 그대의 생각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동경하고 동경하여 왕래한다. 그럼 반대로 군자가 처음에 이렇게 좀 유보하지 않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이 동참하고 함께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이 이렇게 동경하고 동경하는 일이 안 생깁니다.
여기 보세요. 벗이 그대의 생각을 따를 것이다. 지금 여기 어떤 공동체 그룹이 있고 군자가 지금 여기 일종의 합류한 거죠. 아, 내가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 해서 군자가 여기 합류했는데 지금 4단계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벗이 이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군자의 생각을 따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런 결과가 왜 왔느냐? 군자가 1단계, 2단계, 3단계의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 때 처음엔 이 사람이 정말 동참한다고 해놓고 정말 동참을 하는 건가, 마는 건가, 긴가민가하게 좀 유보를 하다가 처음에는 자기 주관을 지키고 자기 생각을 좀 고집하고 하다가 나중에 와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죠. 예, 사람들이 감동하기 때문에 군자를 동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군자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남과 함께하는 함의 길인데 왜 사람이 남들과 함께 해야 되는가? 그건 이겁니다. 예. 남들과 함께할 때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의 생각을 따라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커지죠. 왜냐하면 나의 존재가 커집니다. 사람이 왜 공동체에 함께 해야 하나? 그 관계망에 들어감으로써 나의 존재가 더 커집니다. 사람이 관계를 맺지 않고 고립된 혼자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죠. 근데 이 관계망에 들어감으로써 이 관계망과 더불어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하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군자가 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취지를 달성하려면 이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군자의 생각을 따라 주어야 합니다. 그게 이거죠. 벗이 그대의 생각을 따를 것이다. 함의 취지, 적극적인 취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달성해야 함의 길이 성공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1단계, 2단계, 3단계에는 오히려 유보함으로써 군자의 주관을 유지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이런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단계입니다. 5단계는 양이 5번째 오니 그의 등살을 함께하는 상이다. 회가 없으리라. 등살은 이제 우리 등이죠. 등에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허벅지에다가 이제 다시 등으로 더 올라갔죠. 하반신에서 상반신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등살을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거의 일심동체가 된 수준이죠. 회가 없으리라. 이 공동체에 함께하는 그 여러 사람들과 군자 사이에 뭔가 이제 마음에 걸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5단계에 와서 이 함의 길이 완성을 봅니다. 1, 2, 3, 4단계를 거쳐서 5단계에 와서 5단계는 뭐냐면 이 공동체에 속하는 여러 사람들, 군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하고 그 관계의 시너지가 아주 잘 나는 상황입니다. 군자도 다른 사람의 이 관계망의 도움을 통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역시 군자의 도움으로 각자가 하고 싶은 것을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등살을 함께 한다는 것이고 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 도달하려면 처음에는 오히려 유보하면서 자기의 주관을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기 주관을 유지하지 못하면 완전히 공동체에 휩쓸리고 말지요. 화이분류, 조화를 이루되 휩쓸리지 말아야 되는데 1, 2단계의 그런 유보가 없다면 완전히 휩쓸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이 말씀하신 화이분류를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토록 군자가 이 1, 2, 3단계 그 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조화롭게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도 달성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모두 달성하는 이런 상태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관계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가능하지 내 마음이 내가 선의를 갖고 있으니까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과 관계를 맺을 때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노력하면 되는지를 주역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함의 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지요. 관계 맺음의 도, 관계 맺음의 길에 대한 주역의 조언입니다. 6단계는 뭐냐 하면 6단계는 다시 음효죠. 음효. 그래서 6단계쯤으로 가면 이제 이 3번 연속으로 함께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6단계로 가면 다시 그 함께 하는 거를 좀 유보해서 나의 주관을 좀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극상의 자리에까지 음이 오니 그의 광대뼈와 뺨과 혀를 함께하는 상이다. 이 얼굴의 이 광대뼈와 뺨과 혀를 함께하는 상이다. 뭐냐하면 이 말을 할 때 움직이는 부분들입니다. 뭐냐하면 6단계로 오면 취지는 이제 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데서 조금 물러서서 자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역시 휩쓸리기 때문에 지금 목표는 화이분류죠. 화이분류.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되 휩쓸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6단계로 오면 자기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과 말의 보조는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목적에 대한 말하는 그 보조는 맞춰주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보조는 맞춰주되 나의 그 어떤 그 나의 주관을 잃지 않도록 이제 좀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6단계로 오면 조금 유보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괴사죠. 괴사 종합적으로 이 6단계 종합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함의 길은 형통하다. 이로운 것은 정하는 것이다. 여자를 취하면 기라리라. 뭐냐면 주역은 주인공 군자를 남자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함의도를 통해서 이 상대방과 아주 이 조화로운 관계를 달성했지요. 이제는 그러한 상대라면 이제 결혼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상징으로서 군자를 남자로 설정하고 그 상대방을 여자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화로운 관계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결혼을 해도 되는 사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함의 길과 항의 길 중에 이 전반 함의 길 함께하는 길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는 그와 대대를 이루는 항의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결같이 자기 주관을 지키는 길, 항심을 지키는 길이죠. 항의 길에 대해서는 이 공자님께서 역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로편에 나오는데 자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쪽 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르기를 사람이면서 한결같음이 없으면 무당이나 의사 노릇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좋구나. 그 덕을 한결같이 하지 못하는 상인데 혹 그것을 잊고자 하면 수치스러울 것이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후반부 구절 이게 지금 항의 길 3요사에 나옵니다. 공자님이 주역을 위편 3절이죠. 가죽끈이 3번 끊어지도록 읽으셨기 때문에 공자님이 제자들하고 말씀 나누시면서 항의 길 3요사에 나오는 그 구절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논어에 기록된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남쪽 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사람이면서 한결같음이 없으면 항이 없으면 무당이나 의사 노릇도 할 수 없다. 무당은 알겠는데 왜 의사가 여기 들어갔나 좀 의아하시죠? 오늘날은 의사가 이제 최고의 직업이기 때문에 왜 무당이나 의사라고 했나 의아하실 텐데 의사가 오늘날처럼 최고의 직업이 된 것은 의료 기술이 발전해서 의사가 존중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공자님 시대의 그 과거에는 여기 시대에는 의사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는 의사는 노예들이 담당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노예가 자유민이 할 일도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노예들이 의사 노릇을 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의료 기술이 형편없기 때문에 치료를 해도 성공률이 높지 않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의사를 존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 권력자를 잘못 치료하면 목이 달아나기가 일쑤인 거죠. 예.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의사가 그렇게 이 천한 직업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언급됐는데 무당이나 그런 이 천한 직업조차 항이 없으면, 한결같음이 없으면 그런 일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무당이 뭐 이 사람이 오면 이렇게 눈치 봐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 눈치 봐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한결같음이 없이 중구난방으로 하면 무당 노릇도 못 해먹는다는 것입니다. 무당 노릇도 이거를 무당으로서의 그 노릇을 역할을 하려면 한결같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결같음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덕을 한결같이 하지 못하는데 어떤 일을, 그 일을 잇고자 하면 그 오히려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먼저 덕을 한결같이 하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이제 이 항의 길을 아주 높이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건 뭐냐 하면 역유태극. 역유태극. 역에는 태극이 있다. 제가 이 해석을 써놨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이 주역에는 태극이 있다. 이게 뭐냐면 주역의 계사상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역유태극이라. 그런데 이 같은 구절이 백서주역에는 역유대항이라고 나옵니다. 태극 자리에 대항, 큰 항이 있다. 큰 한결같음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백서주역은 뭐냐면 이 호남성이죠. 호남성 마왕퇴 고분에서 나온 기원전 100 몇십 년경의 주역인데, 이 비단 쓰여 있기 때문에 백서주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원전 100 몇십 년경의 이 백서주역에는 역유 태극 자리에 태극 대신에 대항이 쓰여 있습니다. 대항.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이 기원전만 해도 이 계사전에 이 대목을 역유 태극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었고 역유 대항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 보면 이 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태극과 거의 맞먹는 그런 중요성을 갖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그러면 이제 항의 길에 대해서 한번 사람이 한결같이 자기 주관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초륙. 처음에 음이오니 항을 깊게 하는 상이다. 정하면 흉하리라. 이로울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괴상을 보시면 항의 길 이려는 음이죠. 음이 바로 자기 주관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1단계는 자기 주관, 항을 지키는 단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항을 깊게 하는 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정하면 흉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뭐냐면 1단계에는 자기 주관을 유지하는 건 맞는데 너무 깊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정하면 그 깊게 하는 거를 너무 그렇게 강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뭐냐면 항을 하되 적절하게 좀 1단계는 적절하게 유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강하게 깊게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2단계 보면 양이 두 번째 오니 마음에 걸리던 것이 사라진다. 뭐냐면 2단계는 이 주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남과 함께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뭐냐면 이 항의 길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전반부는 오히려 남과 함께 해주고 후반부 이 두 번의 음효 2단계에 가서 정말 자기 주관을 지키는 것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가 나중에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전반부는 상대방하고 함께 보조를 맞춰준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야 나중에 자기 주관을 지킬 수 있다는 균형 잡힌 균형 있게 음양이 균형을 이루면서 자기 주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서 자기 주관을 지키되 너무 깊게 하지 말고 2단계에는 양이 두 번째 오니 이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춰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마음에 걸리던 것이 사라진다. 역시 이 상대방이 마음에 걸리던 것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1단계에 군자가 자기 주관을 내세웠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저 사람은 그렇게 매일 자기 고집만 부리고 좀 나하고 함께 해주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니까 상대방의 그 마음에 걸리던 것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단계 양이 세 번째 또 오니 그 덕을 한결같이 하지 못하는 상인데 혹 그것을 잊고자 하면 수치스러우리라.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하신 그 구절 나왔죠. 예, 불황기덕 혹 승지수. 예, 공자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신 것이죠. 1단계 이제 조금 자기 주관을 유지했고 2단계는 적극적으로 남과 함께 했죠. 3단계도 양효가 왔기 때문에 남과 함께 해야죠. 예, 남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때 이 뭐냐면 그 덕을 한결같이 하지 못하는 상인데 그것을 잊고자 하면 수치스럽다. 뭐냐면 그것을 잊고자 한다는 건 뭘 잊고자 하는 건 앞서 1단계죠. 1단계. 1단계 준항. 1단계 깊게 항을 했었죠. 그걸 2단계에선 남과 함께 하다가 3단계도 양효기 때문에 남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때 1단계 그 항하고자 했던 걸 3단계에서 또 자기 주관을 세워볼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자기 주관을 세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주관을 세울 때는 이때기 때문에 아직 그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덕을 한결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그걸 자기 주관을 그 내세우려고 하면 수치스러운 결과가 되리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정하면 인색하리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 4단계. 양이 네 번째 온 것은 사냥을 해도 짐승을 잡지 못하리라. 뭐냐면 이 4단계는 역시 이 남과 함께 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사냥을 해도 짐승을 잡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는 거는 주역 이 여기 세계에서 어떤 그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는 게 그 상경에서 대육의 길에서 나왔죠. 어린 소를 잡아서 마구간에 가두고 멧돼지를 잡아서 어금니를 뽑아서 역시 가축으로 만들고 이 과정이 그 어떤 그 큰 성과를 달성하는 그런 비유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일을 열심히 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단계에서는. 뭐냐면 이 남과 함께 하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게 3번 연속이 됐죠. 3번 연속이 되면 무리가 따르죠. 그래서 남과 함께 하는 일을 3번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3번 연속으로 하는 이때가 되면 이 4단계가 되면 남과 함께 해도 이제 성과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군자가 이 남과 함께 하는 데서 발을 빼서 자기 주관을 세울 때가 된 거죠. 이제 시기가 무르익은 것입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함께해도 뭔가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발을 빼도 사람들도 이해할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 5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5단계 보면 음이 5번째 오니 그 덕을 한결같이 하는 상이다. 드디어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5단계 이후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